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버느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다른 업계랑 마찬가지로 좀 천차만별인 게 있어요. 좀 뭐 좋은 이제 여건인 데는 좀 많이 받고, 조금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적게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2008년부터 진행요원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의 기준으로 이제 얼마 버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요원 시절에는 선생님 되게 많이 못 벌었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뭐 하루에 막 4, 5만 원 벌었을 때가 제일 많이 벌었고, 제일 못 벌었을 때가 한 달 동안 진짜 그 공연장이 짱 박혀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거 말고는 진짜 계속 짱 박혀 있었는데, 근데 그때 2만 원 받았어요. 네, 한 달에 일하고 2만 원 받았던 게 제일 적게 받았던 때. 그 당시에는 그냥 업계에서 일 배운다 셈치고 하는 게 좀 많았어서 네,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죠. 네.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진행요원 해가지고 주는 기준으로 해서 일단 1시간 기준에 10,000원 정도 줍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스튜디오백 오픈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좀 고수해 왔던 건데, 10,000원 이상은 챙겨주도록 하자, 이거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 다닐 적에는 선생님이 이제 회사에서 받는 기본급, 그리고 행사 이제 공연 이제 주말마다 나가는 이제 현장 페이, 그리고 현장 추가 요금이죠. 그 이제 플러스 해서 이거 말하면 전 회사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부업을 좀 다녔습니다. 부업 다니고 해서 월 한 22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최저 임금이 그 140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벌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만약에 섭외하면 최저 한 250 정도 받습니다.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제 같이 일하는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스튜디오에서 업무 보면서 비상근이라고 하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업무 있을 때만 가가지고 이제 일을 보는,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당 최저가 250 정도. 그리고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700 정도 받았을 텐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협력업체나 아니면 이제 외주를 맡긴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해달라 그러면, 그 상근 계속 출퇴근해달라 그러면 조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는 출근해가지고 절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획서 작성해서 기획서 작성만 해주는 걸로는 물론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최저해서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받고요. 근데 그 최저 한다 그러면 기획서의 분량이나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편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디자인, 그러니까 무대 시안 작성해주는 거, 그러니까 도면 아니고요, 시안 작성해주는 거는 한 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손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손이 좀 빠른데 한 3, 4시간 정도면 보통 완성이 되니까, 너무 늦어도 한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한 50만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네. 약간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 막간 자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막간 자랑하잖아요. 선생님이 경력만 13년 차고요. 그래서 진행요원 일부터 했었고, 운영, 연출, 그리고 홍보 마케팅, 그리고 디자인은 물론 선생님이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 다 다룰 줄 알고, 심지어 선생님을 기획자로 섭외하고 기획서 작성이라던가 이제 현장 운영이라던가 이런 거 하면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뭐 무대 디자인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외주 안 맡겨도 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력 투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강생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가성비인 거죠, 선생님. 그래서 업계에 다이소라는 얘기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되게
기획이 되게 가성비가 좋으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었죠. 출강하는 거는 한 타임에 한 30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타임이라고 하는 건 한 수업 이걸 말하는 건데, 그때마다 한 30 정도 받고요. 얼마 전에 받았던 출강 페이, 출강 진짜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출강 페이는 한 70 정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선생님 서울 사람이고 그런데 서울에 출강을 나가면 뭐 식대라던가 이제 이동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다 빼고 나서라도 서울에서는 출강비를 그렇게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출강비를 좀 많이 주시는 편인데, 이제 서울은 진짜 안 줘요. 심지어 얼마 전에 출강 섭외 들어오는 분은 그냥 교통비만 받고 뭐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없나 서울시가? 이랬었죠. 네. 서울시에서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유관기관들, 공공기관들 얘기하는 건데, 서울에서는 출강 선생님이 이제 신체적으로는 좀 편하죠. 물리적으로는 되게 편한데, 이거 뭐 하루 일당도 안 나올 수준으로 이제 돈을 주시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선생님이 그래서 한 얼마 동안 출강을 잘 안 나가려고 했던 이유였거든요. 네. 웬만해서는 선생님도 돈을 잘 안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들도 본인들의 이제 그럴 거야. 아마 본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계산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돈으로 측정을 하는지가 감이 잘 안 오니까 본인들의 이제 능력치에 비해서 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최저임금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업계 동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본인의 인건비를 가급적이면 후려치지 않는 행동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신을 낮춰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인건비 관련.